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FOMC, 그리고 일본의 이 정책 정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의견이 확실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갈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3월 FOMC와 관련해서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연준이 더 강한 경제를 지금 전망하면서도 실질 기준금리를 좀 더 낮게 만들려는 의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4%에서 2.1%로 상향 조정되었고요. 사실상 2026년까지 미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업률 전망도 최근 2월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1%포인트 낮췄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경제가 상당히 강하지만 물가 전망치는 크게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근원물가 상승률 정도만 사실 0.2%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FOMC를 좀 앞두고 워낙 자산시장에서 올해 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좀 많이 봤었는데도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물가 상승률과 좀 기준금리 전망치를 활용해서 실질 기준금리를 어떻게 연준이 보고 있는지 보게 되면 기존 대비해서 20bp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강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FOMC 전까지 저희가 좀 확인이 되었던 자산시장의 내러티브인 Everything 랠리가 좀 정당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왜 이렇게 모든 자산에게 좀 좋은 전망을 내놓았을지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연준 내부적으로도 사실 연초 이후에 물가 수치들은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를 보였지만 실업률은 또 갑자기 상승을 했고 소매 판매는 2개월 연속으로 부진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지표의 변동성이 높아서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의 추세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을 유보한 모습이 보이고요. 혹은 두 번째 가능성은 좀 불리시하게 저희가 경기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이런 AI 기술의 발전, 도입을 따라서 미국 경제 생산성이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서 강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 상승률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당히 좀 베어리시한 이유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이제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었고 인하 사이클로 진입을 좀 앞두고 있는데 항상 이럴 때 무언가 알 수 없는 금융 불안정 리스크들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한 좀 보험용의 정책 대응을 염두에 두고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가지 이유 중에서 저희는 좀 파월 의장의 톤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 즉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쪽에 저희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작년 12월 FOMC에서 처음으로 인하 전망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연준의 톤은 상당히 일관된 모습입니다. 시장만이 좀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계속 8번까지도 봤다가 연내 인하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극단으로 좀 옮겨가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의 개시 시점, 첫 시점은 6월로 가져가지만 인하의 속도나 폭 자체는 연준도 또 그리고 좀 저희도 2분기의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좀 3월 FOMC에 대한 어떤 시장의 이목이 많이 주목되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새로운 재료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좀 미국채 10년 금리의 상단이 4.3%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상승할 때는 채권 투자의 포지션을 좀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차적으로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3월 중에 ECB, 영란은행도, 즉 3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모두 있었는데요. 이 3대 중앙은행들 모두 6월로 좀 첫 인하 시점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스위스 중앙은행도 깜짝 금리 인하를 3월에 단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 완화 사이클이 저희가 이제 진입 시점을 곧 임박해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4월 FOMC도 3월과 비슷한 분위기로 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연준이 어쨌든 4월 초에 나오는 뭐 고용 데이터나 물가 지표를 보고 나서 연준의 톤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6월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계속해서 비슷한 톤을 연준이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좀 전망을 해봤고요. 이번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책 정상화 그리고 일본 BOJ 총재 역시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종료했기 때문에 점차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 긴축이 가능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연내 추가 긴축의 허들이 좀 많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전에 저희가 BOJ의 정책 정상화부터 좀 복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3월 회의에서 BOJ는 기준금리를 10bp 인상을 하면서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종료했습니다. 자산매입과 관해서는 이제 YCC 정책도 종료가 되었고요. ETF랑 J리츠 매입은 종료, CP와 회사채 매입은 1년 내 계속 매입 규모를 줄이다가 점진적으로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국채만이 계속해서 매입을 지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1년의 변화를 좀 종합해서 보자면 초완화와 관련된 정책들, 즉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던가 뭐 YCC, 질적 완화 이런 정책들은 이제 종료가 다 되고 초완화에서 완화 정책, 즉 제로금리와 QE로 이 BOJ의 어떤 정책 체계가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정책 정상화가 단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기하게도 일본 10년 금리는 0.70%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화는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상회하면서 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산시장이 정책 정상화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회의를 앞두고서 너무나도 많이 언론의 유출을 통해서 정책 정상화라는 게 단행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회의 당일에 BOJ가 비정례 국채 매입을 계획을 하면서 사실상 시장 금리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약간은 앞으로 뭐 원론적으로서 추가 대차 대조표를 줄여 나가겠다 이런 말들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명확하게 추가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가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번에 정책 정상화를 단행한 이유는 일본의 펀더멘탈이 정말 좋아서라기보다도 대외 중앙은행의 금리 시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저희가 1월 금정위 의사록에서 사실상 대외 중앙은행의 정책 전환에 따라서 BOJ의 손발이 좀 묶이는 가능성, 뭔가 이 10년여 만에 온 정책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찬스를 놓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명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일본의 물가 모멘텀을 보면 지금 고점을 보고 계속해서 둔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요. 2월 도쿄 물가 상승률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에너지랑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이 0.1%로 리오프닝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금정위 성명문에서도 별점으로 좀 추가가 되었는데요. BOJ가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외 수요 둔화를 필두로 일부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례적으로 이런 경제 판단을 추가적으로 넣은 걸로 봐서는 BOJ 또한 지금 일본 경기 펀더멘털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순투라고 불리는 이 일본 봄철 임금 협상에서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춘투라는 게 노조 위주의 임금 협상 이벤트인데 일본의 노조 조직률이 16%로 매우 낮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대기업, 제조업 일부 기업들에게만 이 춘투라는 게 해당하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작년에도 춘투 협상 결과가 정말 당시에 기록적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 연속으로 일본 가계소비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본의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춘투의 임금 인상이 높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일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BOJ가 정책 정상화를 단행했지만 앞으로 이 당분간에는 정책 정상화의 영향을 점검하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통화 정책을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의 국채 시장이라던가 엔화 내지는 주식 시장이 기존의 어떤 플로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드라마틱한 정상화라기보다는 좀 점진적인 정상화를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NH투자증권의 박윤정 연구원이었습니다.